세월호 사고는 허술한 안전체계와 민관 유착이 빚어낸 국가적 참사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책임지는 정부의 모습은 찾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강조했던 여객선 안전이 여전히 헛구호에 그치고 있습니다. 폐기되거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각종 안전 대책의 현주소를 짚어봤습니다. 세월호 사고의 여파로 여객선이 줄면서 여수 거문도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여객선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지만 우려는 여전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총선 이후 첫 지방 일정으로 광주를 찾아 정권 교체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호남 텃밭을 내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조만간 호남을 방문해 민심 수습에 나설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광주 전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세월호 참사로 우리는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안전망을 만들어야 할 정부는 책임 문제에서 여전히 멀찌감치 떨어져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여가 지난 2014년 5월 19일 오전 9시 박근혜 대통령은 관피아와 민간 유착을 언급하며 엄중한 처벌을 말했습니다. 대형 참사 책임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세월호의 선장 이준석 씨는 살인죄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선원 14명에게는 최대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청해진 해운 대표이사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부 측은 얼마나 처벌받았을까? 세월호 관제에 실패했던 VTS 직원은 무죄가 확정됐고 정부를 대신해 안전점검을 맡았던 한국성급검사원도 무죄였습니다. 세월호 증선 인가를 내주고 뇌물을 받은 해양수산부 간부도 무죄였습니다. 구명 뗏목을 소홀하게 점검한 해양안전설비 임직원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해경 지휘관들은 기소되지도 않았고 123정 정장이 징역 3년을 받은 게 공직자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이었습니다. 마치 잘못은 없었던 것처럼 서둘러 끝내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선장과 선원, 해경 몇 사람에 대한 재판이 마치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전부인 것처럼 말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2년. 공포와 충격을 불러온 각종 재해와 사고, 메르스 사태에서 정부가 보여준 여전한 무책임함은 납세자들에게 각자 도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겪은 지 2년이 지난 지금 바다는 좀 안전해졌을까요? 정부의 안전대책은 상당수가 폐기됐거나 이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연안여객선 공용제를 도입해 수익성이 떨어지는 항로를 직접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불안이 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연안여객 안전 혁신 대책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전남의 56개 항로 가운데 14개 항로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지만 정부의 여객선 공용제는 시범 운영도 못 해보고 폐기됐습니다. 예산 확보 문제로 현실성이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선박검사 부실을 없애기 위해 한국성급이 사실상 독점해왔던 선박검사를 외국 검사기관에도 개방할 계획도 나왔지만 3년 가까이 협상 중입니다. 가격이 비싸 외국 중고선 도입이 일반적인 카페리선과 쾌속선은 1,000억 규모 펀드로 지원할 계획이지만 투자에 나설 여객선사가 많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팽목항 주변 국민해양안전체험관 건립 계획은 2019년 개관하겠다는 말뿐 부지 매입도 안 됐습니다. 지금 부지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것들은 사실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된 토지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 문제라든가 다양한 이제 그 진행상의 현장 절차 이행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있는 대책도 못 챙기고 있는 정부는 세월호 2주기를 열흘 앞둔 지난 7일 또다시 연안여객선 안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세월호 사고의 여파로 거문도 주민들의 발이 종종 묶이고 섬 경제가 혼란에 빠진 지도 벌써 2년입니다. 조만간 세월호 사고 이전으로 여객선 운항이 회복될 예정이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문형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 거문도 여객선이 두 척에서 한 척으로 줄어든 건 지난 2014년 4월. 청해진 해운의 오가고호는 세월호 사고의 여파로 운항을 멈췄습니다. 섬 주민들의 고통이 시작된 것도 이때부터. 여객선의 피로 누적으로 잦은 결항 사태가 이어지면서 발이 묶이기 일쑤였습니다. 관광객 감소로 직격탄을 맞은 섬 지역 경제는 현재까지 침체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거문도 경기는 아주 쑥대밭이 되는 거죠. 거문도를 다 떠야 된다는 등 어쩐 등 지금 이런 실정에 놓여 있는데 4차례에 걸친 신규 선사 유치 작업도 강화된 선박 기준 등으로 인해 무산되면서 섬 주민들의 절망감이 극에 달한 상황. 다행히 최근 설령 연장 검사에 들어간 여객선이 오는 20일부터 재투입되면서 여수 거문도 항로에는 모두 2척의 여객선이 운항합니다. 관광객이 많은 주말에는 1일 4왕복까지 가능하게 돼서 해상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그렇게. 하지만 2척 모두 설령이 20년 이상 된 노후 선박인데다 이미 잦은 결항 사태를 겪었던 탓에 이용객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포장이 작고 내가 노후가 돼가지고 안심할 수 없는 부분이 그래서 국가적 참사 앞에서 목소리를 낮춰야 했던 섬 지역 주민들은 이제 안정적인 뱃길을 바랄 뿐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20대 총선에서 호남 맹주 자리를 꿰찬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여러 명의 대권 후보가 경쟁하는 판을 만들어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총선에서 참패한 더민주는 이르면 이번 주 호남을 방문해 텃밭 탈환을 위한 교두보 확보에 나섭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총선 승리 이후 첫 방문지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안 대표는 이번 총선 결과는 호남이 국민의당을 정권교체의 도구로 선택한 것이라면서 내년에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정권과 낡은 기득권 정치, 패권 정치에 반대하는 모든 합리적, 개혁적 세력을 모아서 2017년 정권교체의 초석을 만들겠습니다. 또 이를 위해 국민의당은 여러 명의 대권 후보가 경쟁하는 판을 만들고 국민 눈높이에서 일하고 성과를 내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 운영을 주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안 대표의 이번 방문은 일부의 호남 자민련 지적을 불식시키고 외연 확장을 통한 전국 정당화의 기틀을 놓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텃밭을 잃은 더민주 지도부는 이르면 이번 주에 호남 방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대표 등이 찾아서 낙선 인사를 추진 중인데 더 늦어질 경우 국민의당으로 기우는 민심을 되돌리기 힘들고 내년 대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내일 열리는 비대위 회의에서는 호남 민심을 수습할 세부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통 야당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광주 전남 지역민들의 정서에 맞는 또 이 지역과 부합할 수 있는 지도부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비대위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당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난 호남 텃밭 민심 잡기 경쟁이 본격적인 제2라운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폭우와 강풍으로 광주 전남 지역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오늘 새벽 여수시 남산동 급경사지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밤사이 쏟아진 폭우의 영향으로 공사장에 있던 토사가 인근 도로로 유출돼 굴삭기와 살수차 등이 동원된 가운데 복구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또 철제 구조물이 파손되거나 가로수가 넘어지면서 차량 등을 덮치는 등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 전남에서 28건, 광주에서는 23건의 강풍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해상에서도 선박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7시 10분쯤 고흥군 도화면 해안가에 정박해 있던 32톤급 유람선이 강풍에 의해 좌초되면서 선체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이에 앞서 오전 6시쯤 여수시 화양면의 한 선착장에서는 4.9톤급 잠수기 여선이 높은 파도에 의해 전복됐고 이어 6시 30분쯤에도 돌산읍 신기방파제에 있던 1.9톤급 낚시 여선이 뒤집혀 해경 통제 아래 수습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60대 등산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49살 김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 오후 5시 20분쯤 광주 어등산에서 등산을 하던 65살 A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와 피해자 A 씨는 평소 전혀 친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는 김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40분쯤 광주시 광산구의 한 패널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2개동을 태우고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스티로폼에서 발생한 유독가스 때문에 소방관들이 진화에 애를 먹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50분쯤에는 광양시 옥곡면의 한 돼지 사육장에서 불이 나 축사 한 동 600제곱미터가 모두 타고 돼지 450여 마리가 폐사해 소방서 추산 1억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 누전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40분쯤 광주시 동구 웨딩의 거리에서 택시가 승용차와 충돌한 뒤 옷가게 내부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기사 24살 김모 씨 등 2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옷가게에는 사람이 없어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 49살 노모 씨가 골목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도로로 나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전남 드래곤즈가 광주FC에 역전패를 당하며 첫 승 사냥에 실패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전남은 전반 12분 선제골을 성공시키며 경기를 이끌었지만 전반 16분과 후반 38분 잇따라 골을 허용해 결국 광주에 1대2로 승리를 내줬습니다. 역전패를 당한 전남은 승점 3점으로 리그 11위에 머물렀습니다. 한편 전남의 노상래 감독은 전반전 도중 심판 판정에 항의하다 퇴장당해 앞으로 2경기 동안 벤치에 앉을 수 없습니다. 올해 8월 개통 예정인 수서발 고속철도는 송정역까지 하루 왕복 30편, 목포역까지는 하루 10편이 운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사인 주식회사 SR은 이 같은 내용을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용산발 KTX에 비해 송정역까지 걸리는 시간도 8분가량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서발 고속철은 오는 7월 30일부터 8월 29일까지 시운전할 계획이며 열차표는 7월 중 예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 기아자동차와 300여 개 협력업체들이 참여하는 호남권 채용박람회가 이번 주에 열립니다. 오는 21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채용박람회에는 부품 협력사, 정비 판매 협력사, 설비 원부자재 협력사 등 전국에서 모두 325개 업체가 참여합니다. 지난달 23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시작한 현대기아차의 채용박람회는 전국 5개 권역에서 열리며 박람회를 통해 모두 18,000여 명이 고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첫 야생 진드기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에서도 감염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 보건소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야외 활동 시 진드기에 물릴 수 있다며 특히 야외에서 앉을 때 돗자리를 사용하고 풀밭에 눕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야생 진드기에 물리면 1, 2주의 잠복기를 거쳐 고열과 구토 등의 증세가 나타나며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파종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각적인 구제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광양시는 오는 7월까지 기동 포획단을 가동해 농가 피해에 대처하기로 하고 포획 허가자들에 대한 총기 사용 허가와 안전 교육을 마무리했습니다. 또 피해 예상 지역에 각종 예방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6,5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원문화 창달과 발전 기회를 모색하는 학술 심포지엄이 순천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순천만 국가정원 국제습지센터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홍광표 동국대 교수와 김도균 순천대 교수 등 국내 조경, 경관,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가 150여 명은 수준 높은 주제 발표들을 통해 정원문화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심포지엄에 앞서 순천시와 한국정원디자인학회는 2016 순천만 국가정원 산업디자인전과 제3회 대한민국 한평정원 페스티벌의 성공 개최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고품질의 쌀 생산을 위한 적기 모내기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2,100여 헥타르에 이르는 모내기 면적 가운데 조생종변은 다음 달 10일까지, 만생종변은 다음 달 11일부터 오는 6월 20일까지가 모내기 적기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또
벼 종자로부터 전염되는 키다리병 예방 소독을 실시하고 논두렁 정비와 논물 가두기 등 적기 영농을 위한 지도에 나섰습니다. 순천 신대지군의 도시농업공원 텃밭이 오늘 개장했습니다. 순천시 해룡면 신대지군의 5천여 제곱미터에 오늘 새롭게 개장한 신대도시농업공원 텃밭은 단순한 도심 속 텃밭이 아닌 도시 생활의 스트레스 해소와 함께 이웃과 소통하고 체험하는 산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